했어. 네. 문제는 뭐 있으니까 읽어봤을 거고. 한번 문제를 봅시다. 실수 t에 대하여, 근데 t가 0보다 크다고 그랬어. 직선 y = x 플러스 t라는 이제 그림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y = x 플러스 t라는 직선이 있고 y = x 제곱이라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고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했을 때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거지. x축과 평행한 직선이 y = x제곱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 점 B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H라고 했을 때 AH 빼기 CH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뭐 이제 극한을 해서 극한값을 구해봐라. 점 A의 X좌표는 양수이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자, 일단은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차함수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이 A하고 B니까, 그치?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겠어? 뭐 이거는 이제 쉽게 생각을 해봤을 텐데 x제곱하고 x 더하기 t가 만나는 점의 교점의 x좌표가,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이거의 근이라는 얘기겠지? 당연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 0이라는 식이 일단 얻어질 텐데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를 알파, x좌표를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에 x좌표, 이거 만나는 교점이잖아.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당연히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y = x제곱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x값인 알파와 베타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의 근이겠지? 두 근이겠지? 그건 이제 쉬운 얘기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x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c가 다시 만나니까 이 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아. AH라는 거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길이니까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 있겠지. AH. 그 다음에 문제에서 CH를 물어봤으니까 CH는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 근데 빼기니까 더하기가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 그림이 지워져서,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 이제 양수 쪽에서 간다 이 소리고 t분의 AH 빼기 CH라고 했잖아. 그러면 AH 빼기 CH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볍게 AH 빼기 CH는 이거 빼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빼기 베타 빼기 알파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베타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2베타.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 쉽지 않을까 싶어. 마이너스 2베타.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해? 근각 예수의 관계를 뭐 이용해도 되는데 베타는 이건 그냥 근의 공식에다 넣어버리자.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1 플러스 4t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우리는 베타만 하면 되거든? 이렇게 식을 써놨으니까 베타는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쪽이 베타라는 소리 아니야? 마이너스 쪽이. 이게 베타라는 소리 아니야? 됐지? 그러면 끝났잖아. 이 주어진 식은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아까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베타라고 그랬잖아. 이거 2배니까 2는 없어지고 부호를 바꾸면 된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됐지? 이걸로 끝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극한 어떻게 구요? 이거는 많이 해봤을 테니까 어떻게 구요? t는 내비두고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이잖아. t는 내비두고 유리화를 해서 밑으로 내리잖아. 여기는 1 플러스 4t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치? 제곱제곱 했으니까 없어지고 t 없어지고 0 넣으면 0 나오니까 2만 남으니까 2분의 4니까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뭐 알파 베타 놓다고 하면 막 헷갈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또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식을 변형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하게 알파 베타라고 놓고 두 변의 길이 빼기 하면 이렇게 나오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서 더하면 뭐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베타만 나왔으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그냥 근해 공식에서 베타 값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13번 보자. 13번 문제가 이제 사인 법칙, 뭐 코사인 법칙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항상 나올 때마다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지 사실. 근데 이 문제도 한번 보면 그림을 조금 이것도 키워볼게. 그림만. 문제는 이제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런 그림에서 결론은 AC 곱하기 CD를 구하라고 했어. AC 곱하기 CD. 자, 보자. 이제 풀어봤니? 네. 정답을 확인을 안 해줬네. 정답을. 일단 가보자. 자, 결국에는 AC 곱하기 CD를 구하라고 했고, 문제 이제,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 C2가 4라고 그랬어. 이게 4야. 그 다음에 2D가 3루트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파이일 때, 이걸 계산하래, 이걸. AC 곱하기 CD. 근데, 이거 CD 구하는 건 사실은 좀 쉽지. CD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구해져? 여기가 4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 즉 45도지. 45도지? 그러면 이 길이를 모르잖아. 이 길이를 모르면 변 3개 하고 그것의 대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제곱은 불러봐. 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빼기 2, 4, 3루트 2 그 다음에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하면 되잖아. 물론 이 계산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풀면은 루트 10이 나와. 루트 10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보자. 이런 방법을 그냥 이거는 그냥 다른 방법을 하나 말하는 거야. 여기가 45도니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가를 수도 있어. 직각으로.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냐? 여기가 직각이지. 그러면 45도니까 직각자 생각할 수 있지? 1대1 대 루트 2 생각할 수 있지? 1대1 대 루트 2 이게 뭐 복잡하다면 할 말이 없는데 1대 루트 2는 x 대 4라고 하면 이 루트 2 나와. 그렇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전체가 3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라는 얘기지. 여기는 2루트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얘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10이 또 나오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모양을 하나 우리가 도형 문제는 여러 가지를 모양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큰 의미는 없어. 그다음에 그러면 CD를 구했으니까 CD는 구해서 루트 10이라고 별로 어렵지 않게 구했지. 코사인 법칙을 쓰던 이제 이런 삼각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던 루트 10이라는 거 구했고 이제 AC 곱하기 CD니까 AC를 구하라는 소리인데 AC를 구하는 게 좀 만만치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AC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AC가 어디냐면은 이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지름이 안 나왔지? AC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 4분의 3파이라는 것도 나왔고 하니까 어떤 이 지름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이거에 지금 그 바깥 그 대변이잖아. 대변이니까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이어볼까? 여기를 이렇게 이어볼까? 그러면은 이건 반지름이거든?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4 더하기 x가 될 거야. 왜냐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뭘 써먹으려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 3루트라는 거 알고 있잖아. 이 길이. 알려줬잖아. 이거 안 써먹은 셈이잖아. 이거 할 때 구하긴 구했지만. 그리고 여기가 4분의 3파이니까 여기도 4분의 3파이지? 그러면은
각 하나 알려줬고 변 3개를 x에 대한 식으로 놔뒀으니까 x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치? 그러면 x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서 구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각에 대한 대변이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4 더하기 x의 제곱은 그 옆에 낀 거 x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2루트가 아니라 3루트겠죠. 마이너스 2x 3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4분의 파이하고 똑같은데 부호가 달라지는 거지. 각변을 생각해보면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맞아요? 됐죠? 됐죠? 그러면 좌변을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복잡한 것 같아도 이런 거 몇 번 풀어보면은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x제곱 더하기 이건 18이야. 그 다음에 빼기는 이제 없어지고 이거 루트 2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2하고 그러니까 더하기가 되지 플러스로. 그러면 6x가 돼. 6x 맞아요? 그러면 절묘하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원래 그렇게 없어지게 되어 있지 제곱이. 그럼 넘어가면은 2x 넘어가면 2니까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반지름이 5라는 걸 알았네.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5라는 걸 알았고 뭔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를 지금 구해야 되면 이게 껴있는 삼각형을 생각해봐. 이 원의 내접한 이게 껴있는 삼각형이 뭐야? 야잖아. 야 이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 알았어. 이게 반지름이 5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대변 알려면 여기하고 쫙 되어있는 얘의 뭐라 그래야 돼? 얘의 사인값을 알면 되잖아. 얘의 사인값을 알면 이거랑 외접원이랑 짝꿍이잖아. 그런데 아까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 코사인 법칙만 하면 루트 10이 바로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세타값 구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거 뭐야?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이거잖아. 빗변분의 이거. 세타에 대해서 이것분의 이거잖아. 루트 10분의 2루트 2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를 세타라고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이렇게 해서 일부러 잘라놓은 거야. 그거 구하려고 아까. 그럼 이것분의 이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 루트 10분의 2루트 2.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루트 5분의 2 그냥 이렇게 쓰자. 루트 5분의 2 루트 2 루트 1 약분한 거예요.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인값 알고 그거에 대한 배변은 모르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은 아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분의 우리가 알려고 하는 AC는 2R이잖아. 2R 그치? 근데 AC라는 거 구해야 되니까 AC는 2R이 R이 5니까 10 곱하기 아까 방금 했던 거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AC는 이거 약분하면 루트 뭐 5 곱하기 2라고 하면은 5 곱하기 2라고 하면 2 루트 5 남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4루트 5 뭐 하는지 알겠죠? 여기 약분한 거야? 4루트 5 그래서 이게 4루트 5 그 다음에 이건 루트 10 두 개 곱하면 루트 2만 남고 20 루트 2구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처음에 삼각 사인 코사인 법칙 해서 이거 구하는 건 쉬운데 AC 구하는 게 어려운데 항상 이제 처음에는 막 그림이 머릿속에 아프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변을 우리가 구하려는 변을 생각해. 결국에는 사인 법칙 아니고 코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 쓰려면 이 변이 들어가 있는 원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변이 들어가 있는 이 원의 내접 삼각형이 뭔가. 예를 들면 이런 삼각형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가 들어가 있으면 다른 한 점이 원주상에 있어야 되겠지. 이 점이든 이 점이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이게 온전한 내접 삼각형이 되잖아. 외접원이 되잖아. 그래서 이 변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변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없으면 뭐 보조선을 긋든 어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름만 알면은 길이는 그 길이의 대각 길이의 대각의 사인 값만 어떻게 구하면 사인 법칙에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아는 거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고 자 14번 14번은 징그럽게 어려운 징그럽게 어려운 문제인데 14번은 사실상 킬러 문제인데 요즘에는 뭐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나올지 이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오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킬러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어찌 보면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푸는 데만 해도 한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원래.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걸러내는 것도 능력이지 사실은. 풀 것만 풀고 안 풀고는 뭐 나중에 찍는다던가 최악의 경우 찍는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남았을 때 도전을 해본다던가 뭐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어쩔 수가 없이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시간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좀 생각해보면 풀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른 문제를 안 풀면서 이걸 막 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라서 일단 같이 한번 풀어보게요. 한번 14번 좀 풀어봤는가? 이거 제일 어려운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비교적 어렵지만은 조금 이제 숫자를 쉽게 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보자. 읽어보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이거 엄청난 힌트지.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이거 줬잖아 이거. F0가 0이고 F1이 0이다. 뭔 소리야? 3차함수라고 그랬잖아. 3차함수면 근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0과 1이 근이라는 거지. 하나는 모르니까 하나를 그냥 나는 P라고 할게. 한 근을 모르니까 근이 하나 더 있다고 쳐봐. 그러면 0과 1과 P가 3차함수의 근이라는 소리니까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그냥 a라고 하자. a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x 1 x a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일단 이렇게 3차함수가 생겼어.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함수 gt를 또 정의를 했어. 함수 gt를 또 정의를 했는데 gt를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했어. 이게 뭔 소리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또 나올 수도 모르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보기 문제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 같은 문제 있잖아. 요즘에 이런 문제 배제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없어질 수도 있는데 뭐 모르는 거니까 이제 기출 문제니까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럴 때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디귿을 찾는 경우가 많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기가 있어가지고 디귿만 만약에 있어 문제가 예를 들어 디귿만 이게 맞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차근차근 기억, 니은을 쉬운 거를 딱딱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걸 유추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힌트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힌트를 준 거라고. 비교적 기억이나 니은은 좀 쉬운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 디귿이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말하자면 2번이나 5번, 2번이냐 5번이냐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제 뭐 답을 정확히 모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찍는 거라도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억이나 니은은 좀 비교적 쉬우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 맞으면 기억이 틀리는 게 4번밖에 없네. 이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겠지. 어쨌든 기억이 맞으면 이제 찍더라도 그걸 좀 줄여가지고 찍을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니은이나 디귿을 유추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다 생각을 해. 기억, 니은, 디귿 형식의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없앤다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가 부활될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저 옛날 정권은 했던 건 이제 다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자 이제 기억부터 봐봐. G0가 0이면 내가 그랬잖아. 기억은 비교적 쉬운 얘기다. G0가 0이면 G-1이 0보다 적다. 그랬어. 자 그럼 G0가 뭐야? G0가 G0라는 거는
t자리 대신에 0 집어넣은 게 g0란 말이야.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 적어볼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 빼기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래. 자, 이게 뭔 소리야? 자, 근데 이게 적어놓고 보니까 뭔가 조금 눈치가 이제 보면은 이거랑 모양이 비슷하네? 근데 하나는 절대값이 붙었고 하나는 절대값이 없이 그냥 있지. 자, 승현아, 이 절대값 붙으면 뭐야? 꺾어 올리라는 얘기인데 정적분에서 절대값 있으면 이거 넓이라는 소리지? 네. 이해되지? 넓이. 네.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정적분이야. 그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넓이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지. 넓이는 네. 넓이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지. 정적분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1번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 G0가 0이라고 했잖아. G0가 0이면 그랬잖아. 0이면. 네. 이게 0이라는 소리는 뭔 소리야? 얘하고 얘가 같다는 소리지. 네. 정적분하고 넓이가 같으려면은 그래프가 어디 있을 때 같아? 우에 있을 때 같단 말이야. 우에 있을 때. 네. 0에서 1까지 이거 정적분 한 거나 0에서 1까지의 넓이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G0가 0이면 만약에 이게 0이면 다시 말해서 어떤 그래프가 위에서만 그려지면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인데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런데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보냐? 일단은 지금 왜 이게 어려우냐면은 이 A 값이 결정이 안 돼서 어려운 거야. A 값이. 만약에 A 값이 뭐 2나 3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네.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저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렵거든.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봐봐. 몇 가지로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 네. 이게 3차식이고 0과 1은 지나가고 A라는 게 이제 또 근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네. 그러면 A가 여기 있어가지고 1과 0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케이스 1이라고 해보자. 케이스 2 차근차근 다 해보자고. 이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1과 여기가 0이라고 하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겠지. A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세 번째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A가 이제 아예 이쪽으로 간 걸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세 번째. 네. 됐지? 근데 이것만 있어? 또 있어. 자, 이거는 A가 1보다 클 때지. 네. 여기는 A가 0과 1 사이일 때지. 여기는 A가 0보다 적을 때야. 네. 근데 A가 1이거나 0일 수도 있겠지. 중분을 가질 때란 말이야. 중분을 가질 때. 근데 다시 말해서 이런 X축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하고 여기가 1이면서 A인 거지. 여기가 0이고 이게 케이스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경우. 이게 0이면서 A인 경우. 여기가 1이고.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어. 5가지. 그치? 왜냐면 0과 1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0과 1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경우밖에 없어. 많긴 많지만.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봐봐. 여기부터 봐봐. 아까 내가 G0가 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0을 넣어봐. 선생님도 몰라. 넣어보니까 모양이 똑같은데 하나는 정적분이고 하나는 넓인데 뺀 것이 0이라는 소리는 두 개가 같다는 소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프를 0에서 1까지 그렸을 때 항상 우에만 있다는 소리지. 우에만. 그래야 정적분하고 넓이가 같아질 테니까. 그랬을 때 G0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G-1이 0보다 적게 되죠. G-1은 그럼 뭐요? G-1 이것도 모르겠어.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빼기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래. 응. 네. 그거지?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럼 한번 보자 이거를. 자, 그래프의 개형이 5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어떨 때 정적분하고 넓이가 같아질까? 구간 0에서 1까지에서 아까 내가 힌트를 줬지. 0에서 1까지일 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항상. 근데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이거는 상관이 없네? 이거는 괜찮을 것 같네? 얘는 돼? 항상 된다는 보장이 없지. 왜냐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0에서 1까지면은 완전히 위에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적분하고 넓이가 닿지 않겠지.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지. 0에서 1까지. 얘도 안 되지. 밑에 있으니까. 얘는 될 수 있겠네. 얘도 될 수 있겠고. 얘는 안 되겠지. 그러면 케이스 1번 아니면 케이스 4번이란 뜻인데, 자, 그러면 이거 이면이라는 말은 그래프의 개형이 1번이나 4번 같은 그래프일 때 이거가 0보다 적냐 이 말이에요. 0보다 적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게 0보다 적으려면은 얘는 항상 양수거든? 항상 양수기 때 이거는 항상 양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항상 음수거든? 이게 0보다 무조건 적으려면 어떤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 자체가 플러스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0보다 적지 않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 얘가 음이지만 얘가 양이면은 양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이면 성립한단 말이야. 무조건 마이너스. 얘는 무시하고 얘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거 봐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을 한 거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경우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테니까 이만큼 정적분을 한 거잖아. 그럼 무조건 0보다 적게 나오지. 무조건 음수 나오잖아. 빼기 음이니까 빼기 양이니까 음이 항상 되지.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잖아. 둘 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0이려면은 그래프의 개형 5가지 중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인 개형인데 그때는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가 되니까 빼기 양이라서 무조건 음이 된다. 항상 맞다. 기억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이 맞는 경우가 많지만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해봤어. 어렵네. 됐어. 두 번째. 이제 니은부터가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데 두 번째 봐봐. G-1이 0보다 크면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다른 거다. 이제 기억권은 기억은 이제 끝났어. 기억 그 맞은 걸로 끝났고 이제 니은으로 다시 한번 가봐. 이 그래프의 개념 그냥 놔두고. 자, 이번에는 G-1이 0보다 크대. G-1 방금 했잖아. 얘가 0보다 크면 FK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자, FK 이퀄 0을 만족시킨다는 K가 뭔 말이야? 그 근이라는 말이잖아. 우리는 지금 A라고 놓은 거, 우리가 문제에서 A라고 놓은 거, 그게 K잖아. FK 이퀄 0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적은 데서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적은 데서 존재하냐 이 말이야. 얘가 아까 우리가 0보다 적은 건 했어. 근데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다면 이 A가 이런 게 아니라 이쪽에 존재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냐 이 말이지. 3번 같은 경우인데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경우냐 이 말. 나머지는 아니잖아. 3번 같은 경우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적냐 이 말이잖아.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것도 G-1도 지금 기억권하고 관련이 좀 있잖아. G-1이 이제 이건 0보다 적다고 했는데 0보다 크다. 똑같은 거야. 얘가 0보다 크다면 한번 생각해봐.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려면 봐봐. 0보다 크려면 이건 무조건 양이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건 음이거든. 그런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양인 걸 빼가지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는 플러스인데 엄청나게 큰 플러스여야 되겠지. 엄청나게 큰 플러스에서 뭔가를 빼야 0보다 클 거 아니야. 근데 엄청나게 큰 플러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fx에서 이번 아까랑 다르다. 이거를 정적분을 했을 때 양수가 엄청나게 크게 나와야 돼. 다시 말해,
마이너스에서 0까지 fx가 상당히 우위에 높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상당히.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라고 있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0까지. 자 승현아 봐봐. 이거 1번 탈락. 맞아? 마이너스 0까지 이거 밑에 있잖아. 2번 탈락. 마이너스 0까지니까. 3번은 3번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 있으니까. 4번 탈락. 맞지? 네. 5번도 탈락. 네. 3번밖에 안 되겠네? 네. 3번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적냐? 적다 이거예요. 왜? 봐봐. 승현아 잘 봐봐. 여기 지금 A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대칭 관계잖아 서로.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네. 이거랑 이거랑 똑같지? 똑같다? 네.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0이 된다는 소리야. 0이 된다는 소리. 똑같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이게 A일 때 아까 이게 K지 K 여기선 K라고 했지. FK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K일 때는 두 개가 똑같다는 소리야. 이게 K일 때는 여기가 빵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거보다 얘가 조금이라도 더 크려면은 얘가 조금이라도 더 이쪽으로 가야 이게 더 넓어질 거 아니야. 더 넓어질 거 아니야. K가.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적어야 이거보다 커질 거 아니야. 네. 이만큼이 같은 거니. 근데 이게 더 커야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A, 그러니까 나는 A라고 했고 이 문제는 K인데 똑같은 거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보다 조금 더 적어야 범위가 더 넓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정적분, 이쪽의 정적분이 이쪽의 넓이보다 커져가지고 플러스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도 맞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억지 같다, 억지라기보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돼. 이제 시간 관련 없이 이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거를 식으로 풀어, 식으로 풀어도 돼. 뭔 소리냐?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한 걸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식으로 풀어봐. 자, fx가 뭐야? 실제로 적분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fx 써 있잖아.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0까지로 막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fx를 전개를 하면 x 3승 a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되나? 맞지? 이걸 전개하면 자, 이 식 한번 넣어봐. 좀 힘들겠지만 한번 보자. g-1을 먼저 해봐. g-1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빼기 0에서 1까지 절대값 f 이거라고 그랬거든? 아 여기 dx 빼먹었네. 자 그러면 이거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적분해보자. 킬러 문제라 어쩔 수가 없네요. 3분의 1 a 더하기 1에 x 3분 더하기 2분의 1 ax 제곱 이렇게 된 거지? 맞지? 네. 지금 이거 적분한 거예요. 적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래. 맞긴 맞는데 자 맞긴 맞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미안 맞긴 맞는데 이거부터 하자. 자 이게 지금 아까 그래프의 개형에서 세 번째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데 여기 dx 있어. dx 계산하는데 세 번째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fx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 fx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 그러면 fx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여기 절대값이 붙으면은 위로 꺾어 올려야 되겠지. 위로 꺾어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는 이렇게 바뀔까?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이거가 음이잖아. 미치잖아. 미치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그래프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네. 되겠어? 똑같아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fx니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해보는 거야 지금. 네.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자고. 저 fx를 집어넣자고. 우함수 기함수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되겠네. 문제가 14번. 자, 이거는 뭐야? 딱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날라가 버리고 딱 홀수차니까. 알겠지? 네. 2배로 하면서 0에서 1까지만 하면서 요것만 적분하면 되겠네?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 2배에 이거 내려오면 3분의 1 마이너스까지 쓰고 a 더하기 1 x 3승 네. 0에서 1까지니까 이거 1만 넣으면 되니까 끝나잖아. 이거잖아. 이거가 그치? 네. 이거가 0보다 크면이라는 소리잖아. 지금 g-1 한 거야. g-1 여기까지 맞나? 아 미안 이거 하나 빼먹었다. 다시 아이고 어려워. 자 다시 이거는 다시 이거 빼먹었다. 잘 봐봐. 네, 선생님이 헷갈릴 때 많으니까 잘 봐. 0에서 1까지 기함수 다 날라가고 가. 아 맞네. 이것만 남기니까 맞지? 이건 없어지고 기함수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a 플러스 1에 x 3승 0에서 1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2에 a 플러스 1이야. 그치? 이게 g-1이에요. 이게 g-1이에요. 지금 한 게 g-1. 그거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게 0보다 크다. 네.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a 더하기 1은 0보다 적다는 얘기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적다는 얘기잖아. 아까 a가 뭐였어? 만나는 점이었잖아. 여기가 a였잖아. 여기가. 근데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적다. 바로 이 얘기잖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을 했단 말이야. 니은을.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는 거야. 근데 디귿 할 때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해본 거야. 디귿을 해보자. 지금 마지막. 아유 골참. 그러면 두 x 사이에 거리가 볼수록 그렇지. 여기가 커지는 그렇지. 두 개가 같을 때가 같은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멀어지면 커지니까 여기가 양이 된다는 거지. 그 얘기지. 네. 디귿번 봐봐. 디귿번. 자 2번까지 했고 그러면 디귿번을 보면 g-1이 1보다 크면 g-1이 1보다 크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g-1 우리가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디귿 같은 걸 할 때 기억 니은을 이용해가지고 디귿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문제는. 네. 자 g- 이렇게 구했잖아. 우리가 이거 힘들게 했잖아. 이거 네. g-1이라는 거 했잖아. 네. 그러면 이게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x a 플러스 1이 g-1이었잖아. 이거였잖아. 그거가 1보다 크면 이번에는 1보다 크면 그러니까 더 커지면 뭐 이렇게 되냐 이 말인데 이 얘기는 뭔 소리야? 이거 계산해보자. a 더하기 1이 양변을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적으면이야. 이게 g-1이 1보다 크면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적으면이지. 그러니까 a라는 거는 여기 교점이었잖아. 교점이 굉장히 밑으로 적어졌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적으니까 여기가 상식적으로 이만큼이 엄청 커졌다는 소리잖아. 이만큼이 커졌을 때 g0는 마이너스 1보다 적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지우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g0를 또 해보자고. g0를 해보면 돼. 자 이번에 g0는 뭐야? 여기다가 t 대신에 0 집어넣었을 때잖아. t 대신에 0 집어넣었을 때 0에서 1까지 fx dx 빼기 마찬가지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케이스잖아. 지금 이게 1보다 클 때니까 0보다 클 때만 해도 이런 케이스인데 1보다 크면 더 커질 거 아니야. 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됐어요? 네. 그러면 맞지? 그러면 2배의 0에서 1까지 fx dx라는 얘기고. 됐어요? 네. 됐지? 그러면 이걸 넣어봐. fx를 구했잖아 아까. x 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ax를 적분하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이 적고 적분을 하면 4분의 사실은 이거 개수만 적어도 되는데 1만 넣으면 되니까
3분의 1 a 더하기 1의 x 3승 더하기 2분의 1 ax 제곱이 0에서 1까지란 소리잖아. 1만 넣으면 2에 4분의 1 빼기 3분의 1의 a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a거든? 네. 그러면 일단 2가 있으니까 양쪽을 2로 곱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a야. 됐지? 이거 지금 2배 한 거야.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좀 잘 안 보인다. 다시 한번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a거든? 계산해보면은 이거 하면 3분의 1 a지. 3분의 1 a.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러니까 3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3 빼기 6분의 4니까 6분의 1이야. 됐어? 네. 뭘 구한 거야? 지금 G0를 구한 거야. G0. G0가 뭐라고 했냐면은 3분의 1 A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든? 됐어? 네.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적냐 이 말이야. 어떨 때? 이거일 때. 이거 이면 이거냐 이 말이야.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걸 만들면 되지. A가 여기다 해볼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니까 일단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1 A는 양변 변화가 없잖아.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또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을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6분의 5를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G0고 G0가 마이너스 1보다 적다 딱 들어맞지? 이것도 성립. 5번.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 쉬었다 하자. 쉴게요. 한번 잘 의미해봐봐. 질러보지. 알겠어.